현직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후배들이 이 분야에 올 때 지금 어떤 것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세 가지가 좀 내가 의료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의료 용어를 외워야 되고. 안녕하세요. 시골 병원에 재직 중인 현직 의료사회복지사 시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습을 지금 학생들이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실습이라는 시간에 현장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취업을 할 때의 방향도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인근에 있는 대학교의 실습 수업의 특강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과 좀 나눴던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이나 개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좀 올리도록 하고, 지금 이번 영상은 의료사회복지사 후배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으로 좀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후배들이 이 분야에 올 때 지금 어떤 것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세 가지가 좀 추려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 이 수업들, 이 분야, 여러 분야들이 있죠. 이 부분에 충실히 하자. 아니 이거는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라고 하는 조언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병원 현장에서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복지의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가 일하는 곳은 병원 현장이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사회복지적인 시각으로, 사회복지적인 접근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는 거니 지금 우리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울 수 있고 지금 습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의료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의료 용어를 외워야 되고, 의료약어도 막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은 물론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 의료진들은 의료 용어를 쓰고, 의료약어로 정리된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환자의 지금 치료 상황이 어떤지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고, 의료진과 그 부분에 대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의료 용어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이지만,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사회복지사 전문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병원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확고해지거든요. 병원에서는 되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자기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 전문 분야에 계속 깊게 파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선 정말 고수지만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특별히 의료인이 사회복지를 안다? 이거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적인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있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각 대상마다 그 복지 대상마다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고
어떠한 복지 제도가 있고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충실히 배워서 이 현장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 시간에 뭐 의료용으로 공부하고 학생들이 여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그걸 충실히 한 학생들이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배워야 할 부분은 그때도 또 공부를 하셔야 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소통하는 훈련을 해라입니다. 어디서든 어디서든 직장 생활은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하고 잘 소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1차 분야가 아니라 2차 세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의 그런 우리 사회복지사들만이 일하는 공간이 아닌 저희는 오히려 비중이 굉장히 작고 더 다른 직군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 건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이제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취업을 했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전문가세요.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인 곳인 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환자의 치료라는 거 그 하나만 갖고 다 이제 각각 방법이 다른 거죠.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통을 잘 하면서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소통을 잘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이제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별과제를 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뭐 조별과제 뭐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으로 또 학점 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래도 사회복지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병원 세팅은 아예 뭐 그 생각 자체가 저희는 이제 복지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인 건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 분야의 사람들과도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가 너무 힘들면 사실 병원 세팅에서는 다 다른 전문가고요. 다 다른 분야로 접근 방법이 다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주어지는 조별과제, 뭐 이렇게 팀워크를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충실히 그걸 잘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세 번째. 이거는 글쓰기인데요. 이거는 꼭 의료 현장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든지 필요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글쓰기는 다 뭐 블로거를 통해서 글만 잘 써도 지금 이제 뭐 먹고 사시는 분도 본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렇기도 한데 그거 외에도 직장에 들어오시고 나면 더 느끼세요. 이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레포트를 작성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너무 과제다 이래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렇게 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직장에 있을 때 직장에 와서 막 여러분은 지금 학교에서 뭐 레포트도 쓰시고 뭐 조별 과제로 발표도 하시는데 그렇게 발표할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연차가 되시고 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이러면서 저는 이건 이렇고요라고 강의를 하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본인이 일한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하는 거는 사실 보고서예요, 글. 그래서 내가 보고서를 이제 기한자로서 내가 올리고 내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고 이럴 때 그 보고서로 저희를 이제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서를 쓰는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또 레포트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직장 생활하면 평생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훈련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글쓰기를 지금 이렇게 연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쓰기는 정말 직장 생활에서 초반 때부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렇게 보고서 올라오면 정말 이제 글을 꼼꼼히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대충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되게 기본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내가 이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확히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 글 하나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흘려서 쓰던 거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보고서를 정말 꼼꼼히 여러분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들어가서 했던 특강이 실습 수업이었고, 학생들이 다 의료사회복사를 하려는 친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취업을 앞둔 4학년 친구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의료사회복사를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해서 할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함께 준비해서 이렇게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관련된 내용으로 텍스트로 좀 보고 싶으시면 제 티스토리에 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